사실 뭐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마더그라운드라는 또 실장님의 네.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세 번째 브랜드일 수도 있는 건가요? 아니면 근데 첫 번째까지 쳐주시면 세 번째죠. 네. 그렇죠. 근데 이제 굵직굵직하게 보면은 네. 네. 이제 실장님 두 번째 브랜드가 될 텐데 그래도 한번 브랜드를 운영을 해보셨다 보니까 뭐 브랜드 스토리텔링부터 해서 우리의 브랜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부터 해서 좀 약간 근본적인 좀 궁금증들을 좀 가지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시간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들이 어떻게 좀 생겨났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. 사실 그 방향성은 다 브라운브레스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합니다. 그러니까 브라운브레스처럼 해야겠다는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브라운브레스처럼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아까 브라운브레스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처음 맞닥뜨렸던 게 저는 굉장히 큰 말하자면 배움의 계기였던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있구나,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브랜드라는 게, 혹은 꼭 이렇게 안 해도 됐는데 그걸 해버렸구나 우리가.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오답노트를, 실제로 제가 오답노트를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죠. 요거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겠다, 이렇게 안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고요. 아까 말씀하셨던 보고서나 뭐 비용을 공개한다거나 뭐 유통을 안 한다거나 또 제품이 신발인 이유 뭐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서 좀 근원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브랜드라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약간 소비자와의 하나의 약속이다 보니까 그 약속을 꾸준히 잘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부터 시작해서 이 브랜드가 생각하는 건 여기까지구나, 내가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 돈을 쓸 수 있지 라고 하고 하나의 뭐 후원이자 서포트의 개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더그라운드는 어쨌든 브라운브레스에서 이런 이제 오답노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세밀하게 준비하셨다고 좀 느껴졌었던 게 이미 사실 스타트 할 때부터 좀 약간 남달랐거든요.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런 금액 공개나 이런 것들도 처음에 되게 달랐단 말이죠.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뭐부터 해서 이렇게 안에 스토리텔링들이 녹아 있는 걸 보다 보니까 그런 솔직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공장의 최소 미니멈이나 이런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도 사실 다 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. 사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업계의 이야기일 수 있는 부분인데 소비자가 내가 쓰는 금액이 사실 얼마만큼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. 유통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공홈을 통해서만 판매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보부상이라는 컨셉을 통해서 이제 플레이를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공홈에서 판매하시는 거는 유통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신 거잖아요. 뭐 이런 것도 조금 이유가 있었을까요? 뭔가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비용 공개를 해야겠다 생각했던 거는 그 마더그라운드 이전에 에버레인이라는 그 미국의 브랜드 아시죠? 네네네. 그 브랜드에서 그 극단적인 급진적인 투명성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자기네가 얼마에 만들고 그런 것들 공개를 했었어요. 그거 보고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충격적이기도 했고, 저거를 내가 알고 싶어 했던 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저걸 봄으로써 생기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더라고요. 저래도 되나? 좀 믿을만한 것 같다 생각도 들고, 그러면서 거기는 또 특히 그 명품을 만드는 공장들을 자기네가 같이 만들고 있는데 그 명품은 얼만데 우리는 이 정도다라고 얼마다. 하면서 막 비교까지 해나가니까 또 한편으로는 진짜 급진적이다. 저 명품 브랜드들은 좋을까? 저런 공개를 했을 때 뭐 그런 것부터 해서, 그래서 내가 한다면 어떻게 괜찮을까라 또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저는 그게 일단 멋있어 보였고 솔직해 보였고 나를 그냥 드러내고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람들한테 이제 넘기는 거잖아요.
그런 자세도 좋다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거기에서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, 그래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브랜드를 준비하면서 그 유통에 대한 당시에 그 회의가 좀 있었거든요. 그 유통에 정말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게 브랜드구나라는 생각을, 그 모든 게 다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유통을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을 때까지라도 직접 하는 게 맞지 않을까? 그래서 브랜드가 어느 정도 정립된 이후에는 뭐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브라운브레스도 처음부터 그 다양한 샵에 납품하고 유통을 많이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브랜드보다 유통이 좀 더 우위에 서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브랜드를 운영하게 되는 경험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, 안 하는데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에버레인을 떠올렸죠. 그렇게 하는 이유를 좀 더 강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럼 유통 수수료를 최대한 빼고 직접 판매하는 혜택을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게 또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. 또 그리고 그 공개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제품만 보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 영수증 같은 거 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어쨌든 신발은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고 저희 메인 아이템이고 또 신발 브랜드라고 불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 다양한 주제를 좀 경험하면서 그 브랜드 자체도 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단순히 매출이 올라간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공감해 줄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이 처음에 이런 방식으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. 어떤 거 같냐고. 다들 좀 부정적이긴 했어요. 하나도 안 궁금하다고. 그냥 가격이 싼지 안 싼지가 궁금하지. 이 제품이 좋은지 예쁜지 안 예쁜지가 궁금하지. 그거 얼마에 만들었고 어디서 만들었고 그게 뭐 안 궁금할 것 같은데 그냥 그렇더라고요. 근데 사실 그 말도 맞는 말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경제적인 거고 말하자면 너무 현실적인 거니까 근데 좀 그런 낭만도 필요하다고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저는 그 요소가 정말 필요했어요. 유통을 안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공개를 함으로써 만드는 분들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그건 어디까지 제 생각이긴 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 공개할 때는 다 여쭤보긴 했어요. 이거 이렇게 공개하려고 하는데 괜찮냐고. 그래서 다들 흔쾌히 괜찮다고 하셨고 그게 뭐 크게 의미가 있겠어? 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저한테 표현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그거를 인지는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겠죠. 네. 그냥 같이 만들고 있다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. 저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다. 네. 사실 그런 솔직함이라는 가치도 또 브랜드 안에 녹아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정이나 이런 비용들도 다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 사실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더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제 대중의 입장에서는 뭐 궁금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뭔가 컨텐츠로서 아니면은 브랜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자 함에 있어서 어떤 핵심 가치로 가져가게 될 때는 훨씬 그보다 더 큰 이제 파급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에버레인 같은 경우는 저도 너무 뭐랄까 처음 봤었을 때 충격적이긴 했었던 것 같아요. 와 이런 애들이 있다고? 라고 하면서 정말 얘네를 뭔가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내가 옷이라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에 대한 가정은 이제 몰랐었지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좀 인지를 하게 됐고 뭐 거기에 더 관심이 또 생기기도 했고 근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하는 브랜드들이 없다 보니까 분명히 뭔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브랜드라는 거는 또 어떤 여러 가지 브랜드만의 요소들을 통해서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
그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픽일 수도 있고 뭐 유통 방식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디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케팅 플랜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른 요소들이 이제 다 모아졌을 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마더그라운드 역시도 너무나 이제 브랜딩적인 측면에서 잘 되어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딱 그런 부분이긴 하죠. 이제 캐릭터가 있고 브랜드가 얘기하고자 하는 가치가 명확하다. 이런 전략이라고 얘기하면 전략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? 라는 부분에서 나왔다는 건 어쨌든 이런 뭐랄까 브랜딩적인 감각들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.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뭐가 많아요. 많아서. 근데 저는 이제 마더그라운드라는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 브랜드가 사람이라면 그 제품 자체는 그 사람의 어떤 신체라고 생각하면 브랜드가 갖고 있는 방향성이나 하고자 하는 행동들은 또 브랜드가 실질적으로 어떤 뭐 행사를 열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냐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제품이 정말 제일 중요하지만 그 신체가 있어야 사람이 거기 안에 정신이 깃들고 네, 움직일 수 있고 하지만 그거 이외의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꼭 있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뭐 아니라고 말하실 분들이 많을 거고 또 없어도 충분히 브랜드라고 불릴 수 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 같아요.